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6월의 첫날, 소망의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이 6월의 첫날이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르모니아 싱어즈가 들려드립니다. 항해. 어디쯤 와 있을까 내 삶의 이 항해는 끝을 알 수가 없어라. 얼마나 난 왔을까 내 삶의 이 항해는 끝을 알 수가 없어라. 인생의 바다 위에서 어디일까? 놓을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인생의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 김선희님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편 없이 내 아이를 홀로 키우며 눈물과 기도로 살아오신 여정, 그리고 그 안에서도 봉사의 길을 선택하신 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어서 김선희님의 삶의 여정으로의 여행, 같이 떠나보겠습니다. 서울수 유동 419 탑 근처에서 살다가 미국으로의 이민을 앞두고 출국 전날 병석에 계신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오랜 세월 풀지 못한 미움이 가슴 깊숙한 곳에 쌓여 있었기에 끝까지 외면하고 떠나려 했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뵈니 저를 꼭 껴안으시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고 옆에 있던 시누이도 울었습니다. 남편으로 인해 시작된 미움이었지만 남편과 함께 시댁 식구들을 향한 용서 없이는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한국에서의 삶에서 싫은 부분이 점점 많아지면서 한국을 떠나는 데에 미련이 없게 되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15년 넘게 미국을 오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생활과 미국을 비교하게 되었고 그 차이에서 오는 실망도 컸습니다. 사람보다 자동차가 우선인 사회, 동네 마켓을 가더라도 화장을 하고 외출복을 갖춰 입어야 하는 허례허식, 교수라는 이유로 옷차림 하나에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현실. 아주 사소한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한국에서 저는 많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제 동료 교수는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예의가 없으니 예의 좀 지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저는 한국의 삶의 등을 돌리게 되었고 미국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이민화 기쁨에 가득 차 있던 어느 날, 로마린다 치과대학 졸업을 앞둔 큰아들이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실기시험은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이었기에 아들은 미리 대리 환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시험 날짜를 전달하였지만 그 환자는 시험 당일 나타나지 않았고 아들은 큰 낭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제가 직접 대리 환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치아 치료가 필요한 부위가 있는지를 확인받은 후 다행히 조건이 맞아 아들의 환자가 되었습니다. 치료 의자에 누워 입을 벌리고 있는 동안 아들은 땀을 흘리며 집중했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아들이 실수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험을 마친 후 주차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고 간신히 집에 도착한 후 열흘간 알아누웠습니다. 저의 긴장과 아들의 집중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지 다행히 시험에 합격하였고 그 기쁨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현재 아들은 남가주에서 명망 있는 치과의사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한국에서 식품영양학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KBS와 TBC 채널 7에서 건강 채식 요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두 방송국에서 정기적으로 방영되던 저의 강의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채식 생활을 해오면서 제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제가 늘 먹는 것에 신경을 써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사람이 건강해 보이니 시청자분들께도 강의가 더욱 긍정적으로 전달되었으리라 여깁니다. 미국에 온 이후로는 로마린다에 있는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1:1 건강식 강의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LA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강의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더 건강해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해 오시면 저는 상담에 앞서 꼭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다소 의아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이지만 저는 이 질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상담의 첫 단계로 꼭 진행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정직하십니까? 입니다. 이 질문의 본뜻은 당신은 스스로와 한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십니까? 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많은 내담자분들께서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십니다. 한참 뒤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잘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 질문을 통해 내담자께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신 후에 본격적인 상담과 강의를 시작하면 분위기는 한층 진지해집니다. 그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그동안 실천하신 내용을 적어오신 자가기록부를 점검합니다. 몇 주에 걸쳐 세심하고도 친절하게 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함께하다 보면 내담자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느끼는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병원에서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에 대해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은 증상을 없애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근본 원인을 치료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쩌면 그것은 병원의 수익과 무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뇨가 생긴 후 병원에서 처방된 약을 장기 복용하다 보면 그 습관이 체화되어 나중에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려 해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습관을 고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그랬듯 미국에 와서도 사람들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식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실천을 잘 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저는 솔직하게 더 이상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 드렸던 정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그분의 삶을 통해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도와드리려 해도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결국 실패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방향을 제시해 드릴 뿐이고 그 길을 걷는 것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봉사하고 싶으십니까? 건강하셔야 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건강하셔야 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성경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건강식 강의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건강을 돕는 이 일을 통해 만족을 느끼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가진 재능과 지식을 나눌 수 있어 늘 기쁩니다. 그 기쁨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해 저는 평소 책을 많이 읽으며 텔레비전은 거의 보지 않고 하루 2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기에 건강은 항상 안정적이며 아픈 곳이 없으니 병원에 갈 일도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저는 부자입니다. 시간이 많으니 시간 부자, 돈에 욕심이 없으니 마음 부자입니다. 제가 하는 봉사활동은 사실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저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저의 내면의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저는 지금껏 남을 위한 봉사란 곧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일이라는 삶의 철학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김선희님의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알파벳 F로 시작하는 단어.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학교에서 F는 실패를 의미할 수 있지만 식단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는 글자입니다.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F는 바로 파이버 식이섬유와 퍼멘티드 푸드 발효식품입니다. 장내 미생물군은 장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류, 기타 미생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호흡하는 공기, 거주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장내 미생물의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내 미생물군을 숨겨진 장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우리 몸의 여러 중요한 기능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고
만성 염증을 줄이며 장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일반 식단에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일부 필수 미량 영양소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의 건강은 뇌와도 연결되어 있어 장은 뇌와의 신경 경로를 통해 소통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변화는 우울증, 불안감 같은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그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가공식품 섭취를 줄인 건강한 식단이 건강한 장내 미생물군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이섬유의 주된 역할은 배변을 부드럽게 하고 부피를 늘려 장을 더 쉽게 통과하게 함으로써 소화를 원활하게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군과 전반적인 건강에도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연구에 따르면 심장병, 제2형 당뇨병, 일부 암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불용성 섬유소는 포만감을 주고 배변을 규칙적으로 도와주며 수용성 섬유소는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섬유소의 종류보다는 총 섭취량 자체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만약 식단에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더하려고 한다면 서서히 섭취량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섭취하면 가스, 복부 백만,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점차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섬유소 증가에 적응하게 됩니다. 식이섬유 섭취의 일반적인 공식은 1000칼로리당 14g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이 필요로 하는 칼로리 섭취량은 활동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 등은 모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미국의 식사 지침서 다이어테리 가이드라인 포 아메리칸스에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과 그에 따른 칼로리 정보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캡슐형, 분말형, 씹는 형태의 섬유질 보충제는 어떨까요? 영양학자들은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를 간혹 사용하는 것은 괜찮고 해롭다는 증거는 없지만 보충제가 식이섬유의 주된 공급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군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프리바이오틱스와 유익한 살아있는 박테리아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건강한 장내 미생물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면역체계가 감염을 물리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많은 발효식품은 유산균 발효, 렉토퍼먼테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자연 박테리아가 음식에 들어있는 당과 전분을 먹으면서 유산, 렉틱 애시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당을 제거할 뿐 아니라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등 다양한 유익한 박테리아를 생성합니다. 단, 일부 발효식품은 맥주나 와인처럼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거하거나 가열 또는 통조림 처리 등으로 박테리아를 비활성화시키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박테리아의 종류와 양은 제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외에도 발효식품은 소화효소, 비타민 B군, 오메가-3 지방산 등 다양한 유익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에는 권장 섭취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발효식품을 얼마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권장사항은 매일 식단에 발효식품을 더 많이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발효식품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첨가된 특정 박테리아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다양합니다. 한국의 김치, 사우어크라우트, 독일식 양배추절임, 콤부차, 피클, 그리고 요거트가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식이섬유와 마찬가지로 프로바이오틱스 역시 일반 의약품처럼 캡슐이나 분말, 정제 형태의 보충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강 보조제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품들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라벨에 적힌 박테리아 종류가 실제로 효능을 발휘하는지 혹은 제품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도 보충제보다는 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LCSW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도 비대면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9절이고 설교 제목은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막혀있는 장벽을 뚫고 새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다른 용기와 끈질긴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장벽을 뚫어주지 아니하면 새 역사의 물결은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일에 가시게 되면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꼭 봐야 될 교회당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인트 토마스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니콜라이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토마스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바하의 무덤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성지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니콜라이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한 것일까요? 몇 가지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39년도에 마르틴 루터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종교개혁이 본격화되게 했던 교회가 바로 니콜라이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하가 이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했다고 하네요. 저희는 김성수 목사님이 하시지만 그 교회는 바하가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982년부터 이 교회당에서 월요일마다 기도회가 모였습니다. 회개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였고 주로 참석한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회가 끝나면 저녁 6시부터 1시간 동안 교회 주변을 걸으면서 무언의 시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무리가 시위를 했지만 매주마다 참여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1989년 10월 16일에는 한 손에 촛불을 들고 7만여 명이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20만 명까지 그 시위대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한 달 뒤인 1989년 11월 9일 드디어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기도의 역사가 장벽을 무너뜨리고 44년 동안 분단되었던 그 독일을 하나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미국 역사도 보면 미국 땅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오기 시작한 연도가 1619년도부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흑인들을 묶고 있던 그 차별의 장벽이 무너진 것은 1960년대예요. 그러니까 350년 이상을 그들은 장벽이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에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350년 동안 깨어지지 않던 그 흑백의 장벽을 깨뜨린 자가 누구였나요? 아실 것입니다.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한 여인의 용기 때문이었죠. 알라바마주에 있는 먹가메리 지역에서 그 버스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한 사건 때문에 사실은 시블 라이트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흑백의 장벽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역사의 창을 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역할을 해줘야만 그 새 역사의 장벽을 열 수가 있게 되고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온 인류가, 온 열방이 다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 장벽을 깨뜨려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소중한 비전을 품고 계셔도 이 복음의 물결은 땅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깨뜨리는 근본 원인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장벽을 깨뜨리고 닫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장벽을 깨뜨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기억력, 인지능력의 변화와 초기 기억 상실 경고 신호 차이를 이해하고 기억력 변화, 인지능력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나누는 EML 뇌건강 세미나가 6월 3일, 10일, 17일 소망소사이어티 LA 지부가 있는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망소사이어티 EML 뇌건강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3번의 EML 뇌건강 세미나에 모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화재 시 화재 진압용 불덮개로 사용하거나 화재 탈출 시 신체 보호 덮개로 사용할 수 있는 방화 담요가 포함된 메모리 케어 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느덧 6월의 첫날, 한 해의 절반을 향해 가는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초여름 햇살처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반짝반짝 빛나길 바랍니다. 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